안녕하세요. 알렉스 강입니다. 요즘 존리 대표님이 뉴스에서 자주 보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의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시는 고마운 분이죠. 존리 대표님은 젊은 사람들이 집이나 차도 사지 말고 모두 주식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투자 방법일 수 있지만 투자자에 따라서는 따라해 볼 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단, 인생을 걸고 30년 정도 삼성전자 같은 좋은 주식을 골라서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지난 30년간 차트를 보세요. 1990년 정도면 이때인데 이때 주가가 대략 500원 정도 됩니다. 550원 정도로 치고 주식은 지금 55,600원 하고 있죠. 정말 100배가 되었습니다. 1990년도 당시 대졸 초임이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됐고 그때 당시 만원 한 장으로 연인 커플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죠. 대졸 초임 평균 월급을 30만원 정도 잡아서 1년이면 360만원을 모을 수 있고 5년이면 1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1800만원을 모두 이 삼성전자에 몰빵하고 30년간 보유했으면 지금은 18억 원이 되었겠죠. 18억 원이면 큰돈이긴 하지만 30년간 그렇게 투자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현재의 18억 원이면 뭐 강남의 아파트도 살짝 힘든 그런 돈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배당금입니다. 삼성전자는 요즘 배당 수익률이 2.5% 정도 나오고 있죠. 30년 전에 1800만 원이면 삼성전자를 3만 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3만 곱하기 지금 배당금인 1,400원을 하면 매년 배당금을 4,2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매년 직장인 연봉 수준을 받는 거죠. 지나간 세월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40대가 넘어서는 이런 투자 방법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일단 당장 쓸 돈이 급한데 지금부터 다시 30년을 채우라니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40대에 30년 후를 보면 70세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유산 상속이나 생각할 정도고 지나간 세월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 투자자들일수록 지금 당장 눈앞의 수익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자꾸 단기 투자에만 눈이 돌아가고 짧은 기간 내 높은 수익을 원하죠. 단기간 고수익이 나쁜 건 아닙니다. 투자만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단기간 고수익에 눈이 멀어서 자칫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20, 30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큰 수익을 바라볼 수도 있고 손실을 내도 어차피 원금도 작았고 다시 벌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대 이후부터는 단기간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 방법은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부터는 투자 금액도 점점 더 커지고 큰 실패 이후에 이걸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작기 때문입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인기 검색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바로 모나미와 신풍제약입니다. 모나미는 오늘 이렇게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이유는 역시 일본 불매운동 반일 테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 자산이 처분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일본 볼펜 안 쓰겠다고 모나미가 오르고 일본 맥주 안 마시겠다고 화이트진로 홀딩스도 급등했습니다. 일본 유니클로 안 입는다고 남영 비비안과 신성통상도 올랐고 일본 반도체 수출도 막힐 것 같으니 동진세미캠이랑 램테크놀로지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일본 거 안 써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벌었을까요? 주식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그 기업의 가치를 지닌 증서, 바로 주식의 가격도 함께 오를 테니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이 존리 대표님 투자법처럼 평생 주식을 보유하면 좋겠죠. 하지만 당장 쓸 돈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일단 눈에 보이는 수익이 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주에 개미떼처럼 달려들겠죠. 이게 40대 이후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부분입니다.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 가치가 높아지는 기업,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되는데
저도 가끔 제 영상에서 테마주를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테마주는 최소한 앞으로 정말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것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업 가치랑은 상관없이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단순 이슈만 따라다니는 그런 투자는 이제 투자가 아니고 도박이죠. 그리고 도박의 최후는 모두 잘 알고 있죠.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모나미가 당장 폭락하는 건 아니겠죠. 내일 주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잘만 하면 크게 한탕 해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돈 다시 빼시겠어요? 아니면 묶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묶고 더블로 가. 하지만 불안한 건 여전합니다. 그냥 이슈만으로 급등한 거니까 이 이슈가 사라지면 팔 시간도 안 주고 바로 급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테마주 노리다가 피본 개미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모나미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저점 대비해서 4배가 상승을 했죠. 이 기간 모나미는 순전히 개미들이 끌어올린 겁니다. 기관, 외국인 보유 수량을 보면 이때 기관과 외국인은 조금 팔았고 새로 크게 들어온 건 별로 안 보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이때 팔았던 물량을 외국인이 살짝 들어왔다가 여기에서 다시 또 다 팔고 떠났죠. 이 급등 당시 모나미 대표는 모나미 보유 주식의 절반을 장내 매도하면서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개미들은 이 모나미 대표의 매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동안 계속 이렇게 몰려서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갑자기 여기서 줄줄줄줄 이런 폭락을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모나미가 폭등했습니다. 모나미 대표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내 회사가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적자를 내는데 주가가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오르니 말입니다. 모나미는 최근 4개분기 연속으로 단기 순이익에서 적자가 나왔습니다. 일본 볼펜 안 사고 사람들은 한국 볼펜 산다면서 했는데 실제 까놓고 보니까 아무도 한국 볼펜을 그렇게 많이 안 사나 봅니다. 모나미 기업 이익이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오는 걸 보니 말입니다. 모나미는 벌어들이는 돈에서 적자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의 자본 총계랑 비교해도 여기 PBR이 엄청나게 이렇게 급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PBR 수준이 역대 최대 고평가 수준이죠. 그래도 모나미 주식을 어제 샀던 사람은 오늘 크게 한탕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풍제약도 봅시다. 신풍제약은 지난주까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하락하더니 오늘은 깔끔한 30% 하한가가 나왔죠. 지난 금요일 주가 고점이 159,500원인데 오늘 종가가 73,500원인 걸 보면 이틀 만에 반토막보다도 더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한다면서 임상 실험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기업의 기대 실적보다 너무 급하게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 지난 금요일부터 장 막판에 크게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일간 외국인은 55억 원 정도 매도, 기관은 41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고 신풍제약에서 기관이랑 외국인은 좋았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개미들이 이렇게 주식을 자꾸 올려주니까 고점에서 크게 매도할 기회가 생겼던 겁니다. 반대로 엔지캠 생명과학은 오늘 코로나 치료제 이상 임상에 들어간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말 무서운 장이죠. 똑같은 코로나 치료제 이슈인데 엔지캠 생명과학은 상한가, 신풍제약은 하한가. 뭐 임상이나 실험이 뭐 성공했다라는 뭐 실패했다 이런 아무런 뚜렷한 뉴스도 없습니다. 그냥 상한가 가면 좋은 뉴스가 있겠거니 하는 거고 하한가 가면 털리는가 보다 하는 상황이죠. 사실 이런 종목은 저도 완전 쫄려서 못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급락 한 방이면 답이 없죠. 그런데 자꾸 이런 종목에 들어갔다가 큰 손해보고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오셔서 이 주식 손해본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TV에서 경제TV 같은 거 보면 주식 방송에서 전화 상담 많이 하죠. 매수했던 종목이 고민이라면서 말입니다. 뭐 고민 상담을 아무리 해도 사실 답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손해는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는 안정적인 종목에 천천히 투자하라는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리죠. 그런데 이런 큰 손실이 40대 이후에서 발생하면 정말 더 힘들어집니다. 당장 큰 돈이 들어갈 곳은 많은 나이인데
조금 더 크게 불려보겠다고 여기저기 인터넷 뒤지다가 요즘 코로나 관련 이슈가 매일 나오니까 제대로 공부나 분석 없이 그냥 많이 오르는 종목 하나 덜컥 매수하는 거죠. 그러다가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신풍제약처럼 폭락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뭔가 확실한 결과를 보고 느긋하게 투자하기보다는 단숨에 그냥 30%씩 급등하는 종목 노리다가는 한 방에 훅 가죠. 그래서 40대 이상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크게 손해보면 복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적을 내는 종목들도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오늘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죠. 이런 종목들은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반도체 관련주죠. 조금 느릴지는 모르지만 안정적으로 돈을 벌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기업별로 실적도 보고 차트도 보면서 차근차근 공부한 다음 좋은 종목을 좋은 시기에 매수해야겠죠.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찾는 것은 앞으로 계속 올려드리는 제 영상을 구독하시면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 40대 이상의 투자자라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서 남들이 크게 버는 수익보다는 잃지 않고 꾸준히 늘려가는 그런 자산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